예, 은의장의 칠판 좀 지워주시고요. 예. 자, 남은 강의가 상당히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더 좀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죠. 크레딧 카드. 이 크레딧 카드가 정말 원수입니다. 이 크레딧 카드를 누가 발명을 했는지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는데, 그리고 은행이 이 크레딧 카드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카드는 아시다시피 이자를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 정권이 들면서 그 이자를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아직도 합법적으로 30% 이상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캐시로 이렇게 얻는 그러한 그 단기 융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루폴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3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만 남기고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집에 가서 신용카드 하나하나씩 다 가위로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 딱 한 개만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레딧 카드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 카드 딱 하나 있어요. 딱 두 개면 됩니다. 왜 두 개 이상이 필요합니까? 크레딧 카드 왜 많이 필요합니까? 누구한테 의시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크레딧 카드 하나면 됩니다. 크레딧 카드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또 크레딧 카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동차 렌트할 때, 뭐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공항에서 자동차 렌트할 때 크레딧 카드 꼭 있어야 돼요. 어디 호텔에 들어가려면 크레딧 카드 꼭 있어야 돼요. 크레딧 카드 없으면은 호텔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할 수 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뷔 카드. 이 체킹 어카운트를 은행에서 열면 데뷔카드 다 주지 않습니까? 꼭 크레딧 카드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거는 대신 쓸 때마다 캐시가 그냥 내 구자에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캐시처럼 쓰기 위해서. 그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쓰게 돼요. 유혹이 온다 이런 얘기죠. 크레딧 카드가 많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뭘 사거나 혹은 레스토랑에 가서 탁 이제 아주 비싼 스테이크 디너 먹고, 그러고서 크레딧 카드 탁 그냥 몇백 불짜리 비를 냈는데 웨이터가 딱 와가지고 그러죠. 크레딧 카드가 맥스드 아웃 돼가지고 그래 또 크레딧 카드 또 두 번째 딱 줍니다. 또 가져갔는데 또 안 돼요. 또 가져옵니다.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는 경우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낼 수 있도록.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쓰게 돼 있어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캐시를 많이 갖고 다니면 돈을 쓰게 돼요. 돈을 안 갖고 다니면 돈을 확실히 덜 쓰게 됩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크레딧 카드는 이상하게 돈같이 생각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냥 이건 뭐 숫자고 그냥 그 플라스틱을 그냥 긁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돈같이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유혹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는 오늘 정말 그렇게 하세요. 딱 한 개 남겨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밸런스가 있으면 이제 오늘부터 그거 갚는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 갚아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다가 편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어카운트를 클로즈하기 원한다. 그래서 밸런스 앞으로 계속 갚을 거고 더 이상 크레딧 카드 나한테 보내지도 말고,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외에 나한테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캔슬을 시키세요. 다 캔슬. 자, 애뉴얼 피가 없는 것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가 10개인데 애뉴얼 피를 전부 뭐 30불씩 내고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300불이 나갑니다. 쓸데없는 돈이에요.
근데 애뉴얼 피가 없는 크레딧 카드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 참 좋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행에서 발급하는 크레딧 카드만 쓰시길 바랍니다. 왜 그 애뉴얼 피를 내세요? 어떤 데는 그런 데 있어요. 애뉴얼 피가 첫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요. 그냥 뭐 속임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해 no annual fee. 그런데 잘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해부터는 애뉴얼 피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새에 싹 그게 차지가 돼요. 그런 순간 그런 크레딧 카드 전부 끊으세요. 애뉴얼 피 절대 1불도 내지 마세요. 은행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매달 밸런스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매달 밸런스를 처리하면 이자 1불도 내지 않아도 돼요. 단 캐시 어드밴스는 안 됩니다. 캐시 어드밴스는 그거는 금물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크레딧 카드로. 이거는 아주 고의자이기 때문에 그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절대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근데 물건 살 때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캐시를 많이 안 갖고 다니니까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 데뷔 카드를 쓰세요. 근데 크레딧 카드로 뭘 샀으면 빌이 오면 30일 내에 그걸 딱 갚으세요. 그러면은 이자 전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자 내는 거는 낭비입니다. 그 다음 또 또 밸런스 트랜스퍼 이런 거 절대 금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융자에 대해서 참 융자 참 중요합니다. 융자 주로 어떤 융자를 많이 합니까? 자동차 론 많이 하죠, 그죠? 뭐 다른 융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가장 그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융자가 뭐냐? 자동차 융자입니다. 자동차 융자 뭐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러 가서 특히 새 차를 사러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 차를 보는 순간 우리가 그냥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자동차 딜러에서도 그 심리적인 그 작용 이런 것을 다 심리학자 이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다, 딜러십에 들어왔다 하면은 그 사람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 사람이 워크아웃을 하는 순간 그 손님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단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인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흥정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서 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론 스페셜리스트 딱 해가지고서 융자 담당관에게 딱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I got good news for you 딱 그렇죠. 당신에게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요새 우리 딜러가 은행과 아주 그냥 그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있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자가 낮은 이자의 그런 그 자동차 융자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딱 그러면서 뭐 여기는 5% 여기는 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탁 그러죠. 그래서 탁 해가지고서 폼이 그냥 요새는 막 이렇게 깁니다.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기다가 딱 사인하십시오 하고 엑셀을 딱 합니다. 그거를 다 읽어보자니 영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언제 다 읽어요? 그거 읽으려면 아무리 미국 사람도 그거 읽으려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다. 뭐 다 알아서 했겠지. 그러고서 샥 사인을 쫙 해버리죠. 왜? 빨리 지금 새 차 몰고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 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요 한 3년 4년 전에 저희 집사람 자동차를 사주기 위해서 맥카이 포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 융자를 했어요. 융자를 하고 그러고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갚았습니다만은. 근데 융자를 꼭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융자관한테 이제 그 가격을 다 계산하고 합의하고 그러고서 이제 융자 담당한테 갔어요. 근데 자동차 딜러의 융자 담당은 사실 별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뭐 별 훈련 없이 교육 없이 그
그 업을 누구든지 그 직책을 맡을 수가 있어요. 별 그 뭐 어떤 그 지식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사실은. 아주 너무너무 간단한 그런 그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융자 담당하는 사람 딜러에서 다 커미션제입니다. 커미션제예요. 그래서 커미션을 제일 많이 얻으려면 우선 이자가 가장 높은 그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을 연결시켜 줘야지 그 은행에서 킥백, 커미션을 먹습니다. 딜러에 그게 가고 그리고 거기에 몇 퍼센트가 그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커미션, 그 사람의 그 수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인슈런스입니다. 인슈런스를 거기다 갖다 얹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이프 인슈런스까지 거기다가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혹시 만약에 일하다가 다치면은 자동차 융자 그거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기다 그걸 싹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인슈런스도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 내가 레이오프 당하는 경우, 레이오프 당하는 경우 수입이 끊기니까 페이먼트 못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커버해주는 그런 인슈런스도 있어요. 뭐 별 인슈런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거기다가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들이 좋아하고 제일 커미션이 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Extended Warranty입니다. 자, 모든 자동차들이 요새는요, 참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5년 내에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전부 5년 워런티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매니팩처러들이 지금 다 그런 워런티를 줍니다. 그런데 더 그거를 연장을 시켜서 워런티를, 그러니까 워런티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커버해 주겠다 해서 Extended Warranty라는 걸 팔죠. 엄청나게 비싸요. 그거를 그 융자하는 그 론 다큐먼트에다가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길니까 그거 누가 다 읽어봐요. 읽어봐도 이해도 못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은행 저이자 5.5%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385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385, 그 정도야 내가 낼 수 있지.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사인하십시오. 그러면 사인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카닉에 가가지고요, 저희 집사람 차를 사면서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도 제가 인터넷에서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매니팩처러 그 포드인데, 포드에서 딜러의 인보이스 프라이스가 얼마라는 거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요새. 그래서 인보이스 가격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저 뭐 얼마 정도만 붙여서 너희들 이익금을 취하고 손해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많은 딜러에서 그러죠. 우리가 인보이스에 팝니다. 우리 1불도 남기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서 보여줘요. GM에서 온 인보이스, 뭐 포드에서 온 인보이스 보여주는데, 그래서 1불도 우리 안 남기고 그냥 본전에 우리가 팝니다. 본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또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 모든 딜러들이요, 인보이스 가격에 팔아도 뭘 받는 줄 아세요?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리베이트이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 한 대 파는 거에 리베이트 옵니다. 매니팩처러에서요. 그게 자기들의 또 이익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베이트 받죠. 인보이스에다가 더 붙여서 팔죠. 그 다음에 파이낸싱 하는데 거기다 커미션 붙이죠. 그래서 자동차 하나 파는데 그 사람들 수입 올리는 것이 여러 소스에서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하고 저하고 씨름을 하는데, 세일즈맨이 졌죠. 뭐 세일즈 매니저를 불러오고 뭐 야단하죠. 그거 다 경험하셨죠? 세일즈맨이 안 되면 그래요. 가가지고 매니저 데려옵니다. 절대 뭐 어떤 그 위협감을 받지 마세요. 뭐 세일즈 매니저 와봤자 뭐합니까? 내가 안 산다고 그러는데 뭐가 큰 문제예요? 근데 절대 못 나가게 하죠. 왜 그러냐? 그 딜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나고는 절대 안 팔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깎고 해가지고 하여튼 인보이스 가격에 해가지고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융자관한테 갔습니다. 융자관한테 가가지고 제가 앉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 전에 은행장을 15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슈런스 절대 거기다 추가하지 말고 extended warranty I don't want it. 그리고 더 나가서 45-day first payment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첫 페이먼트가 30일이어야 되는데 45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근데 45일 이자 차지해요, 안 해요? 차지하죠. 왜 45일을 오퍼를 하겠어요? 45일 그것만 다 합해도요. 그거 엄청난 이자입니다. 엑스트라 이자라 이거죠. 그래서 45일 그것도 나는 원치 않고 딱 한 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딱딱딱딱 얘기를 미리 했어요. 절대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딱 그러더니 드르륵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프린트 하더니 사인하라고 그래요. 쫙 제가 봤죠. 그랬더니 인슈런스도 붙이고 익스텐드 워런티도 붙이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my mistake.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더니 또 드르륵 해가지고 또 딱 나왔는데 익스텐드 워런티는 지웠는데 인슈런스 거기다 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내가 집어넣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불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막 인상을 막 쓰면서요. 저도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동차 사면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매니저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건 그러니까 전직이 은행장인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융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90일 동안 페이먼트 없는 거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전부 이자 차지합니다. 45일 그런 거 주는 거 인슈런스 저거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거기서 사인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를 내가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고 그러고서 내일 와서 사인하겠다고 그러세요. 아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아마 한 번도 못 봤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이 딜을 잃어버리겠어요. 내가 차는 산다 분명히. 그런데 내가 뭘 사인하는지 이거를 자세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내가 이걸 리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없으시면요. 그러거나 거기 앉아서요 2시간 3시간 다 읽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하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그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융자관 쪽에서 앉아서 해봤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 갖다 대고서 한 달에 얼마입니다 하면은 100명이면 99명 다 사인해요. 2분 만에 다 사인해요. 2분 만에. 모든 은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런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관심은 한 달에 내가 얼마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그 심리적인 걸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융자관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다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설명했습니다. 인슈런스, 익스텐드 워런티, 퍼스트 페이먼트 디퍼럴 이런 거. 그다음에 낮은 이자를 주장하라.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들의 커미션이 적습니다. 그래서 5% 이거 가장 낮은 거다. 그러면은 딱 그러세요. 그거 말고 더 낮은 거 없냐고. 없다고 이제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러면 내 은행에 가가지고 융자를 해가지고서 그거 차를 내가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wait a minute. 그러고서 다른 은행에 좀 알아보는 척하죠. 또 있습니다. 그거보다 낮은 거. 근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냐면 자기네들 커미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들 커미션 가져가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장기 융자를 피하라. 또 이 monthly payment 한 달에 얼마 내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요 60개월 자동차 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60개월 심지어는 72개월짜리도 있어요. BMW 사는 사람들
72개월 해야죠. 그래야지 페이먼트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런데 장기로 하면 할수록 제가 조금 이따 룰 오브 78이라는 거 제가 계산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길면 길수록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자를 언제 먼저 그것을 취하느냐, 융자 그 첫 부분에 이자를 거의 다 벌어갑니다.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오네요. 이자 계산법 룰 오브 78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저게 없네. 제가 했던 그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룰 오브 78이라고 합니다. 자, 1년짜리 론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단기 그런 융자가 상당히 요새는 귀하죠. 그런데, 이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1년짜리 론이라고 그 가정을 합니다. 자, 1년짜리 12개월입니다. 12개월. 만불이라고 합시다. 만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는 뭐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이자 계산법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은 만불을 1년에 10% 낸다고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1000불이죠. 그죠? 1000불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자동차 론이나 모든 소비자 그 융자하는 그 론이 다 똑같은 방법인데요. 12개월이면은 보세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12달까지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12까지 하면 78입니다. 78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달에 이제 first payment를 하죠. 첫 번째 페이먼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rule of 78에 의하면 그러면 1000불이죠. 전체가 1년에 1000불 곱하기 78 분의 12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사실 정확하게 이것을 공평하게 하려면은 12분의 1을 차지해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78분의 12를 차지를 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첫 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 어떻게 해요? 곱하기 78분의 11. 그 다음 달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달 페이먼트를 하고 나면 그러면은 벌써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3이죠? 거의 30%를 그 이자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한 30%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30%. 처음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은요, 벌써 이자는 거의 다 뜯어갔어요. 6개월 후, 7개월, 8개월, 그때는 이제 원금만 내는 거예요. 이자는 조금 내고요. 모든 융자가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rule of 78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72개월짜리, 60개월짜리 어떻게 해요? 1에서 60을 다 더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알면은 융자하는 거 두 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한 1년짜리 론에서 내가 한 4분의 1 정도 페이를 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페이오프 할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왜 그러냐면 이자 다 벌써 냈으니까 거의 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요. 자동차 60개월 융자를 하죠. 그리고서는 한 4년 타다가 광고를 자꾸 보니까는 새 차가 아주 멋있는 차들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한 달에 또 이것도 뭐 300 얼마 막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트레이딩을 또 하죠. 근데 트레이딩 하는데 내 융자한 거 밸런스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융자 밸런스가 상당히 높아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룰 오브 78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딜러가 얼마나 또 친절하게 저거 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페이오프 해드리고 두 개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한 달에 페이먼트 그냥 조금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60개월짜리 그것을 애쓰게 내가 4년 동안 페이를 했는데 다시 또 72개월로 그걸 늘려가지고서 그러다가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4년 살다가 보니까 평생 그렇죠.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은행에다가 그냥 부지런히 그 이자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거 다 계산해 보면은요, 10%인 줄 알고 융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30%를 내고 있었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실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르게지에 대해서. 자, 이런 그 융자, 이 소비자 융자, 이거는요, 자동차도요, 이제 앞으로는, 다 캐시 주고 사세요. 캐시 주고 사시고, 융자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만약에 새 차를 살 돈이 없으면은 유스카를 사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아무리 털털거리더라도, 저는 그 자동차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제 귀에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저는 페이먼트를 할 필요가 없거든. 저희 집 사람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제가 그럽니다. 내 귀에는 음악처럼 들린다. 페이먼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페이먼트 하는, 이거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에요. 이걸 다 알고. 이거 알면은 이거 못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게지. 모르게지는 참 이거 다 갚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갚는 법을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모르게지. 30년 모르게지. 이게 뭐 티피컬 한 겁니다. 거의 다 FHA 뭐 이런 모르게지 거의 다 30년짜리죠. 이것도 만틀리 페이먼트가 얼마다 해가지고서 가장 그냥 그거를 길게 해서 그 사람이 한 달에 낼 수 있는 그런 그 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30년 모르게지가 나온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30년 모르게지가 없었어요. 15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그냥 갑자기 또 이게 30년짜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30년이 오히려 그냥 평균이 되어버리고 그게 정상인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그 평생 내는 겁니다. 평생. 근데 되도록이면 15년짜리 모르게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30년짜리 가지고 계신 분도요. 15년짜리로 리파이낸싱을 하세요. 지금 상당히 좋은 시기입니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자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요, 미국 달러 가치가 지금 점점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갚다가 보니까요, 지금 미국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거를 오바마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가죠. 지금 이 상태로 소비자들하고 똑같아요, 미국이 지금. 자그마치 미국의 이 빚이요, 10년 만에 2배가 됐어요. 더블. 10년 만에.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 빚이 얼마냐면 14 trillion dollars. 이거 한국말로 난 뭔지 모르겠어요. 14 trillion dollars. 근데 14 trillion 달러가 얼마인지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GDP 1년에 모든 생산하는 거 다 합해서 14 trillion이에요. 미국의 1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산해내는 거 다 합한 것이 14 trillion 달러예요. 1년 내내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일해가지고. 그만큼 빚을 졌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그 14 trillion 달러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요,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 1분마다 몇 밀리언씩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자가. 그 이자를 누가 다 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금으로 지금 내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자, 그 액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이자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미국 달러 가치가 점점 지금 내려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국제 통용 화폐로
US 달러를 쓰지 말자 하는 제안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누가 체주해요? 미국 모든 모든 건 아니지만 미국의 빚의 대부분을 누가 지금 돈을 대줬냐면 중국에서 대줬습니다. 중국이 그 채권을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달러가 자꾸 내려가니까 사실 중국에서도 고민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몇 트릴리언 달러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루마다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고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국 달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를 다시 올리려면요, 이자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자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자가 올라갑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작한 거 아세요? 인플레이션 없이 우리가 인플레 없이 오랫동안 지금 살았죠. 그죠? 인플레이션 없이 참 즐겼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근데 지금 벌써 그로서리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옥수수 가격, 밀가루 가격, 쌀 가격 모든 것이 지금 다 올라갑니다. 가솔린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러면은 이자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가 앞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이 좋은 때라 이거죠. 그래서 리파이낸싱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기지를 15년으로 더 낮은 그런 이자로 15년으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라는 것을 제가 권하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바이위클리라는 거는 2주마다 한 번씩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 2주마다 한 번씩 내시면요. 그러면 1년에 12번, 12개월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13번을 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내시면. 그럼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52주니까는요. 이걸 나누기 2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13개월치를 낸 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이. 그러니까 매년 1개월치를 더 많이 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주 내기 때문에 이자 계산이 자주 하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모기지가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를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는 모기지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기지를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기지 랜더한테 전화를 해서 그 모든 서류를 다 읽어보실 적이 없으면은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해서 나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로 셋업을 해달라. 바이위클리라는 것은 격주입니다. 근데 왜 격주가 이 아이디어가 생겼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2주마다 페이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데이에 그것을 준해서 그래서 2주마다 페이 받을 때마다 그 페이먼트를 내는 건데 풀 페이먼트를 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한 달에 그 반 정도 페이먼트가 만약에 1,000불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500불씩 2주마다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도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13번을 1년에 내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바이위클리로 하심으로써 5년 내지 6년 만약 30년 모기지라고 하면 5년 내지 6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액이라도 만약에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를 허락을 안 해준다. 그런 모기지 컴퍼니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원금을 소액이라도 원금을 추가해서 그 페이먼트를 하는 것을 방지는 못합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컴퍼니가 모기지 컴퍼니가 내가 더 내겠다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기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페이먼트에다가 만약에 바이위클리가 안 되면 그러면은 매달 만약에 1,000불이다 하면은 1,100불을 보내세요. 혹은 1,050불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엑스트라 50불, 100불이 어디로 가요? 이자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요? 원금으로 가는 거죠. 원금이 그만큼 매달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기지를 되도록이면 빨리 그것을 페이오프하는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이 모기지 이 원수야 하면서 빨리 다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 목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빨리 그것을
페이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프리즈가 됐나요? 네. 자, 바젯 세우기. 이것은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각자 한 달 동안의 비용 지출 통계와 분석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지출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사실 책북을 보면 수표로 비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보면 그걸 보면은 통계를 금세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기지 페이면 얼마, 그다음에 뭐 그로서리 얼마, 그다음에 인슈런스 얼마, 뭐 이런 거를 매달 나가는 그런 것들을 통계를 한번 내시고 그리고 내 수입은 매달 얼마다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그렇고 회사들도 그렇고 모든 단체들이 다 뭘 합니까? 그 바젯을 갖다 보고서 어디서 내가 줄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회사들이 큰 회사들 얘기합니다. 큰 회사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도 뭐 그냥 막 기록을 깹니다, 지금. 큰 회사들이요. 그 순이익과 이런 것들이. 이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새 경제가 나쁘다고 계속 그러죠? 그런데 지금 증권시장 보세요. 뭐 막 레코드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회사들이 돈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버느냐? 뭐 어떻게 버는 것 같아요? 잘라요. 그냥 막 잘라요. 지금 저 뉴스에 보니까는 HISD, 에일리프 스쿨 디스트릭, 뭐 모든 스쿨 디스트릭이 교사를 다음 달 300명, 400명씩 다 잘라요.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지금 잘라요. 자르는 걸로 해가지고서 돈을 더 이익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그 한 달 비용, 지출하는 그 비용을 잘 보고 연구하면서 어디서 내가 더 줄일 수가 있을까? 왜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이것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믿는 분들 또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열매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첫 열매 먼저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한.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렌트를 낸다거나 모기지를 낸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이거 중요하죠. 그걸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를 한 달에 30%씩 마신다든가 뭐 커피를 뭐 얼마 스타벅스에 가가지고서 하루에 뭐 2번씩 마시면은 그것도 10불씩 나가요, 한 달에. 근데 커피 그냥 집에서 사다가 이렇게 마시면은 얼마나 돈이 세이브 됩니까? 근데 우리 딸내미도 그냥 항상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그 그냥 비싼 5불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집에 저는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마시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그 5불짜리 내고 그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 내가 줄일 수 있는 거 줄이자 이거죠. 그 다음 나쁜 습관 제거하고 예산안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 이거는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지출을 줄이는 작업. 전기, 그 다음에 케이블 인터넷,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알람. 지나가지 마세요.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 왜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올렸냐면 다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줄일 수가 없어요. 모기지나 무슨 렌트 내는 거나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없죠. 낭비하는 거는 줄일 수가 있죠. 그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담배를 핀다든가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뭐 등등 이런 거는 외식이라든가 이런 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달 나가는 것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전기. 전기는 지금 여러 회사가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것을 리서치를 하시면 연구를 하시면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회사하고 사인하지 마시고요. 가장 싼 그러한 데하고 찾으시면은 얼마든지
돈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이 휴스턴은 전기값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에어컨디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싼 회사하고 1년 컨트랙을 맺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1년에 세이빙 되는 것이 몇백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케이블하고 인터넷 뭐 이런 것들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캄캐스트인데, 물론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독점입니다만은, 근데 한 달에 뭐 인터넷하고 그다음 케이블하고 뭐 하고 다 합해서 뭐 예를 들어서 150불이다. 근데 그냥 150불 그거를 액셉트를 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합니다. 전화했어요, 전번에. 전화해가지고서, 나 저 케이블하고 이거 다 끊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유니? 그래서, 너무 비싸서 나 못하겠다. 그래서 나 지금 다른 회사 좀 알아보려고 그런다. 근데 우리 동네에 사실 캄캐스트 밖에 없어요, 사실. 그랬더니, we have other plans for you. 딱 그래요. 그래서, what's that? 하고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다른 거를 뭐 설명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뭐 15불을 줄여준다나? 그래서, 그것도 너무 비싸다고 그랬더니, well, wait a minute. 딱 그러더니, let me talk to the supervisor. 슈퍼바이저하고 얘기하겠대. 그랬더니 홀드를 한 5분 정도 하더니 나중에 딱 와가지고, 슈퍼바이저가 그 한 15불 더 줄여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 회사도요, 줄일 수가 있어요.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나 그만두겠다. 그러면은 절대 손님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불 여기서 줄이고, 20불 저기서 줄이고, 매달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화도 마찬가지죠, 전화도. 전화 요새 사실 랜라인 뭐 별로 필요 없어요. 셀폰 다 갖고 다니시죠. 그리고 또 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폰도요, 다 알아보세요. 지금 뭐 Verizon, 뭐 그다음에 뭐 AT&T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경쟁합니다. 근데 한 번 컨트랙 사인하면 그 사람은 몇 년 그 회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다 그 통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 하나 얻는 거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장 돈 버는 것보다 손님 하나 얻는 거 이거가 중요해요. 한 번 사인하면 몇 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산다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T&T에 가서는 Verizon에서는 그러는데, 그리고 Verizon에 가서는 AT&T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 그러면은 나의 비즈니스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더 줄여준다 이런 얘기죠. 인슈런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어로 인슈런스, 이 자동차 인슈런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회사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냥 뭐 거기서 그냥 뭐 한 달에 뭐 500불 낸다고 그래서 그냥 500불 그냥 내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내지 마세요. 매번 6개월씩 주로 하시죠. 1년 하시는 분들인데 6개월씩 하세요. 6개월씩 하는데 6개월마다 리서치를 하세요. 6개월마다. 6개월마다 다 알아보세요. 다른 회사들. 뭐 파머스니 스테이트 파머니 뭐 가이코니 뭐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경쟁시키세요, 서로.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싼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인슈런스, 뭐 좋은 인슈런스가 어디고 나쁜 인슈런스가 어디 있어요. 다 커버하는 건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슈런스 회사는 스테이트 가버먼트, 주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요. 사기를 못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슈런스 들어주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도요, 그 주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왜 그냥 돈을 디파짓을 해야 됩니다. 그 인슈런스 회사가 정부에다가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름 들어보지 못한 회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싼 데를 찾으세요. 그래, 얼람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얼람 컴퍼니. 집에 얼람 장치 다 해놓으셨죠? 그것도 한번 여러 군데 알아보세요. 그것도 5불씩, 한 달에 5불을 줄여도 그게 5불이 어디예요? 그 다음, 자동차. 아까도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동차의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자동차를 살 때 나중에 내가 이 팔 때 그 가치가 얼마냐 이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모양이 너무 좋다 뭐 이 BMW가 섹시하다 해가지고서 그걸 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타다가 나중에 팔 때 그냥 얼마나 손해를 보고 파는지
근데 resale value, 그걸 내가 팔 때 2년, 3년 후에 얼마 가치냐, 이거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토요타 캠리 같은 차가 resale value가 제일 높다. 그거는 타도요, 실컷 타고 팔아도 별로 손해 안 나고 판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왕이면 그런 차를 사지. 감가상각이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내려가는 그런 차를 왜 사느냐 이거죠. 그건 낭비죠. 그거는 완전히. 그 다음, 뭐 이야기는 뭐 큰 세이빙이 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동차 타이어 프레셔를 항상 그 매뉴팩처러에서 레커멘드 하는 그 프레셔를 유지를 하면 그러면 1년에 가스 값이 상당히 세이브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 몇 불 안 되는 것 같더라도 1년 정도 되면은 어떤 사람은 타이어 프레셔가 항상 낮아서 그냥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에어를 너무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매니팩처러에서 내 차 그 매뉴얼에 보니까 32 뭐 PSI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32다 그러면은 32를 유지를 해주라 이거죠 항상. 그러면은 가스가 그만큼 전략이 됩니다. 타이어 프레셔에 따라서 가스가 더 들고 덜 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스도 가장 싼데, 근데 저도 저희 집 사람하고 가스 어디서 싸게 파느냐, 이 취미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래가지고 훤합니다. 제일 싼 여기는 오늘 얼마. 근데 뭐 또 매일같이 그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서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비결을 찾았는데요. 캐시로 내니까는 더 싸게 하는 데가 있어요. 캐시로 내니까요. 요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캐시를 내면 그러면 한 갤론당 10센트씩 깎아주는 데가 있어요. 10센트가 어디예요? 제 차는 20갈론 들어가는데 그것만 해도 2불인데 그죠? 1년이면 그게 또 얼마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다 합하면요 1년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일 체인지. 여기 오랫동안 미케닉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오일 체인지도요 요새 나오는 차들은 5,000마일 혹은 7,500마일마다 오일 체인지 하라고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엔진을 다르게 만든다고 그래요. 저는 뭐 미케닉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그 오일 체인지 하는 뭐 그런 데에서 어떻게 광고합니까? 3,000마일마다 오일 체인지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3,000마일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그 기사들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새 차를 사신 분들을 보면요. 그 매뉴얼 보세요. 7,500마일마다 오일 체인지를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7,500마일까지는 기다리지 않아요. 왜? 안심이 좀 안 돼. 근데 5,000마일마다 저는 오일 체인지를 합니다.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3,000마일만 되면 가서 오일 체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리스하느냐 퍼처스 하느냐. 자동차를 사는데 리스하느냐 혹은 그거를 돈 주고 사느냐 혹은 융자를 하느냐. 리스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회사를 갖고 계신 분들 그거를 그냥 라이트오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리스는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리스는 거의 예외가 없이 이자가 높습니다. 리스는 보통 15% 정도 차지합니다. 더 나가서 리스를 할 때는 자동차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그거는 깎을 수도 없어요 가격을. 리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보이스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라 MSRP. 그래서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없죠, 주로. 그런데 그 가격으로 리스가 계산이 됩니다. 리스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리스할 때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는 가격을 정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를 굉장히 높이 해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리스하는 사람은 뭐만 생각을 해요? 한 달에 얼마냐. 그리고 내가 3년 타고 그냥 돌려주면 그만이지.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되
그런데 3년 타다가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그런데 엄청난 액수를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거의 1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년 페이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리스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 몇 가지를 빼놓고서는, 특히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빼놓고서는 리스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은퇴 준비.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질문, 그래도 한 두세 분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모든 낭비, 아까 제가 어떤 낭비에서 돈을 2불이라도 10불이라도 뭐 50불이라도 세이브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자와 그리고 또 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등. 이러한 것들에서 그 세이빙된 그러한 그 돈을 은퇴 준비에다가 갖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퇴를, 물론 이제 여기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65세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은퇴까지,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쪽에서 세이빙 할 수 있는 것을 세이브해서 은퇴하는 그 계좌에다가 그것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모으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은퇴를 위해서 IRA가 있고 Roth IRA가 있고 뭐 401k, 403k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자면은 세미나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러한 그 계좌를 열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입금을 시켜서, 그래서 65세 뭐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그러면 그 돈이 많이 쌓이도록.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100만 불 정도 갖고 있는 거 보통입니다. 그거 가능해요. 100만 불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정도까지 될까 하지만은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가능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은퇴를 5년 지연시켜라 하는 그런 또 지혜로운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요새는요, 65세 된 사람, 뭐, 그냥 젊은이 같죠. 70 된 사람들도 아주 팔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65세에 은퇴하지 말고 5년 지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세까지 일을 해라.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평균을 내봤더니 은퇴금이 5년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35%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5세 때까지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 5년을 지연을 시키니까 그 쌓아놓은 것에 대한 이자와 그런 것들이 더 빠른 속도로 붙기 때문에 이게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데 평균 35%가 그 총 액수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년 더 일하는 것이, 그것이 은퇴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아이디어다, 이거죠. 두 번째 순위의 11조를 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첫 열매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에게 드리고, 두 번째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10%입니다. 나의 수입의 10%를 은퇴 그 계좌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그렇게 쭉 하시면, 그러면 65세, 70세 때 은퇴할 때 100만 불로 갖고 그러고서 은퇴하는 거 보통이라, 이거죠. 부동산에 투자하라. 오늘 또 투자 얘기까지 나오네.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거는 은퇴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런 그 견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은퇴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은퇴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지금 그러한 그 돈이 만약에 있으면은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20년 전에 집을 사는 가격으로 지금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예, 휴스턴에서. 혹은 어느 집들은 오히려 20년 전에 그 가격보다도 더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foreclosed 된 차압당한 그런 그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이 영원히 많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니까 많이 사죠. 그리고 싸서 많이 사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년, 많아야 2년이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벌써 휴스턴에 차압당한 집의 숫자가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그런데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은 은퇴에 너무나 좋은 것이 예를 들어서 한 8만 불 내서 한 10만 불 정도면 차압한 집을 괜찮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휴스턴에서. 10만 불이라고 합시다. 10만 불짜리 은퇴 자금 30만 불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만 불짜리 집을 3개를 사요. 그러면 그 3개를 지금 렌트를 주면은 1000불에서 1500불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만약에 1500불씩 받는다고 하면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예요? 4500불이에요. 그러면 30만 불 투자하고 한 달에 4500불씩 몇 년 동안 받는 거예요? 예, 평생이에요, 평생. 평생 받아요, 죽을 때까지. 그것처럼 좋은 그게 없습니다. 물론 리타하고 나시면은요, IRA나 혹은 NUIT라는 것도 있어요. 인슈런스 회사에서 매달, 그러니까 거기다가 30만 불 주면은 매달 얼마씩 주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30만 불 주고 4,500불씩 받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으셔서 혹시 그런 거 찾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위험성이 없는 걸로. 예.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있죠. 잘못하면 돈 날리죠. 그런데, 은퇴금은 위험한 데도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주 세이프한 데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세이프합니다. 렌트를 주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 집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 가치는 올라가지 매달 4,500불씩 인컴은 들어오지. 이것처럼 좋은 은퇴 프로그램이 없다 이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불 가지고 얼마든지 아주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지금 어베일러블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금을 사면 어떻습니까? 금. 금보다 은이 더 좋습니다. 요새는. 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금이나 은도 이거는 리스키합니다. 이거는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금값이 최고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1,500불이 넘었어요. 한 온스당. 또 이 은은 거의 50불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과 금도 거품이 있어요. 한 20년, 30년 전에 금값이 엄청나게 막 올라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꺼지더니요. 그것 때문에 거지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막 금을 그냥 막 있는 대로 샀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반값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금을 막 서로 너도 나도 막 사가지고요. 매일같이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그 위험한 그런 투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한도 없이 올라가는 거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언젠가 그건 거품이에요. 그 거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이거는 갬블이에요. 이거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시고 안전한 데다가 투자를 하시는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그참 그게 마지막입니다. 크레딧 관리. 크레딧 관리입니다. 자, 크레딧 관리에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교재에 다 있습니다. freecreditscore.com. 거기 가시면은 내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내지 않고요. 그런데
이 미국에는 크레딧 뷰로, 크레딧을 관리하는 회사가 3개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디에 가서 크레딧을 신청을 해도 융자를 하거나 뭐 모기지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 세 회사에다가 자동적으로 갑니다. 이제 이 컴퓨터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세 회사의 점수가 각자 다릅니다. 약간씩. 다른데 그 세 회사의 점수를 평균을 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크레딧 스코어예요. 근데 만점이 850점이에요. 근데 좋은 크레딧 스코어가 뭐냐? 700에서 800입니다. 700에서 800. 600 몇이면은 뭐가 좀 기록이 좀 나쁜 게 있다는 얘기죠. 500 몇이라고 하면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융자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타겟이 뭐냐? 700에서 800이 타겟입니다. 자, 여기 제가 그렇게 놨어요. 그리고 myfico.com 여기도 그 크레딧 스코어를 내 크레딧이 몇 점인지 그거를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 쓰기라는 건 뭐냐면요. 우선 그 내 크레딧 레코드를 뽑아보세요. 뽑아보고 야 이거 왜 700도 안 되나? 그러면은 거기에 쭉 보면은 그 레이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메이시스 해가지고서 뭐 5 times past, 30day past due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메이시에 내가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30일 이후에 내가 비를 낸 것이 5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벌써 마이너스로 스코어가 매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빌렸던 모든 거 크레딧 카드와 융자와 모기지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그 크레딧이 나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일단 그것을 우선 발견하시고 그러고서 편지를 쓰는 작전을 벌리세요. 편지 공세를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편지를 하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가 5번이나 늦었다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설명해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안 되는 경우가 요새는 많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 공세. 근데 편지를 하면요. 반드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크레딧에 관련돼서는 편지를 하면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안 하면 그러면은 they get in trouble.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편지 공세를 벌여요. 그러면 편지 때문에 나중에 귀찮아서도요. 고쳐요. 귀찮아서도. 근데 뭐 심각한 거는 그건 안 고쳐주죠.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고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크레딧 뷰로 그 회사 에스페리언하고 트랜스유니언, 에퀴팩스하고 이 세 회사입니다. 미국에는 다른 회사가 없어요.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 개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마다 웹사이트이 여기 다 있고 그리고 폰 넘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불평이 있으면은 그 회사에다가 전화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크레딧 뷰로는 뭐 메이시나 혹은 뭐 뱅크나 이런 데는 전화해도 안 받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크레딧 뷰로는 얼마든지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모르면은 이 크레딧 뷰로에서 어디다가 편지 쓰라고 주소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있나요? 네. 자, 이제 Q&A 합니다.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질문을 다 오늘 커버하자면 밤늦게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 딱 2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끝내고 그리고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질문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아까 크레딧 카드 하나만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제 스토어에 가면 세이브 하겠다고 이것저것 오픈하라고 그러잖아요. 계획을 오픈하면 주로 뭐 세이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열어서 그런 스크롤을 받는 게 더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예,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체이스 뱅크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쓸 때마다 컨티넨탈 에어라인 마일리지를 주는 그런 거가 있었고 또 다른 또 지금 말씀하신 그 크레딧 카드는 뭘 살 때마다 몇 %씩 그 리베이트를 주는 데도 있죠.
예. 예,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워치해야 하셔야 될 것은 애뉴얼 피가 얼마냐.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내가 30일 내에 갚지 못했을 때 이자가 얼마냐. 이런 것을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괜찮고 애뉴얼 피를 붙이지 않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거를 선호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네. 네.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네. 계획 같아서 네가 오늘 크레딧 카드 오픈하면 네. 10%를 디스카운트 주겠다.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크레딧 카드를 많이 열면 그만큼 그 크레딧 카드 웨이트 내거 세이브하는 게 다운된다고 그러던데. 점수에? 점수에? 많이 열면 안 된다고. 그 크레딧에 관련된 네,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네. 크레딧 레이팅?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우선 권옥인 자매 그 질문부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 군데 어카운트를 열면 크레딧 레이팅이 떨어지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크레딧 스코어를 매기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quiry, 그 크레딧 뷰로에 이 사람에 대해서 크레딧 문의를 몇 번 했느냐, 그것을 봅니다. 얼마나 자주 했느냐도 봅니다. 예.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 달 동안에 20번 문의가 들어왔다 하면은 뭐가 수상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이너스 크레딧 점수에서 깎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이죠. 네. 예. 적은 질문도 그런 거예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이제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예. 제가 많이 오픈을 했거든요. 예.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일 이내에 밸런스를 갚으셔야지. 갭이나 메이시나 모든 스토어들 그 크레딧 카드가요,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30일만 지났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이제 신납니다. 예, 그래서 30일 딱 그 전에 반드시 그걸 갚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 어카운트 여시는 거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크레딧 레이팅이 떨어지지는 않는 너무 많으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레이팅은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크레딧 카드가 그런 스토어 크레딧 카드까지 합해서 30개다. 그러면은 점수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왜 그러냐? 벌써 이 크레딧 레이팅 하는 그 크레딧 뷰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크레딧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레딧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하루 헷갈려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쓰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파산 선고해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다 돈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깎입니다. 클로즈하는 게 좋아요. 클로즈 하는 게 좋죠. 네. 찼을 때요. 네. 아까 저기 인보이스 그 공장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만약에 원가가 2만 원 불이면은 네. 부장님 같은 경우는 딜러하는 게 어느 정도? 뭐 그냥 한 500불 정도 얹어주면 돼요. 네. 인보이스 가격에. 그 인보이스 가격을 어떻게 하나요? 웹사이트에 가서 구글을 하세요. 구글을 해가지고 무슨 차든지요. 인보이스 프라이스. 그러고서 뭐 2011 토요타 캠리 하면 딱 나옵니다. 인보이스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요새는요, 딜러들도 다 알아요. 왜냐면 요새 사람들은 인보이스 그거 다 프린트해가지고 오는데요. 뭐 딜러 가기 전에. 그거 딱 보여주고 얘기해요. 근데 500불만 붙여가지고 간다는 게 팔까요? 안 팔 수도 있겠죠. 안 팔면 또 다른 딜러에 가봐야죠. 그런 배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배짱을 가지고 하셔야지. 물론 이제 차에 따라서 또 다르죠. 왜냐하면 차가 뭐 몇 대 안 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차인데, 10사람이 원하는데, 그리고 10사람이 인보이스 가격 아니라 뭐 MSRP 그 가격을 막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혹은 MSRP보다 더 많이 내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나는 뭐 이건 10,000불짜리인데, 난 11,000불 내겠다 그러면은 딜러가 그 사람한테 주죠. 그런데 자매님이 와가지고서 나는
인보이스 그거 찾아보니까는 9,000불인데 9,100불 줄게. 그러면은 예, 안 팔죠 절대. 예. 차에 따라서 물론 다르죠. 예, 차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나 웬만하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차, 예, 뭐 GM 같은 차, 예, 그건 뭐 여기서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일본 차 뭐 이런 것들은 때로는 이렇게 수입하는데 양이 그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혼다 같은 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뭐 깎으려고 그러면 그냥 가라고 막 그러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포드 같은 차 이렇게 보면은요, 그 뭐 인보이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그래가지고 딜러에 가서 당신 인보이스 가격이 이건데, 예, 그런데 여기다가 뭐 500불 더 붙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예, 뭐 밑제 본전이에요. 예,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 예, 뭐 딜러가 하나인가? 예,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이 예, 기억을 하세요. 리베이트를 받아요. 예, 생산업자한테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리베이트 이제 얼마 받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차가 잘 안 팔리는 차를 만들어내면은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줘요. 예, 그 회사에서. 예. 예. 차 론할 때요. 네. 크레딧을 만들기 위해서 차 론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내주어지는 크레딧 필요를 처음인데 뭐 크레딧을 만들 때라든지 네. 그런 게 보통 뭐몇 달이면 내줘야 된다. 네. 근데 아까 또 말씀드린 또 앞에 몇 달 내부터 뭐 단행 건데 뭐 그렇죠. 그런 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예, 하여튼 뭐 캐시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제일 좋고 크레딧 뭐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크레딧을 establish, 크레딧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자동차 론을 하거나 크레딧 카드를 여는 거나 뭐 차이가 없어요. 자동차 론이라고 해서 더 많이 봐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 크레딧 카드를 열겠어요. 근데 크레딧 카드도 이제 크레딧이 없으면 안 주죠. 예,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크레딧이 전혀 없는 분이시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가지고요 1,000불을 걸고 1,000불짜리 리밋을 크레딧 리밋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000불짜리 CD를 열고 그거를 은행이 잡습니다. 그러고서 1,000불 크레딧 리밋 되는 크레딧 카드를 주죠. 은행은 절대 손해 볼 수가 없죠. 1,000불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1,000불 이상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돈을 그 차지를 하고 그리고 30일 있다가 딱 갚아버리고 차지를 하고 30일 있다가 갚아버리고 그러면 이자 내지 않고 크레딧은 크레딧대로 생기고 이런 방법이 있죠. 네. 요즘 들어서 무슨 그로서리라든지 백화점에만 가도 크레딧 카드를 쓰면 꼭 캐시백을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캐시백이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캐시백을 하면은 그거는 캐시 어드밴스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캐시를 50불 주십시오. 그러면 50불이 그 크레딧 카드에 더 얹혀가는데 그런데 내가 물건을 산 거하고 50불을 어드밴스 받은 거하고 이자가 계산이 다릅니다. 예. 50불 받은 건 그날부터 이자가 계산이 돼요. 예. 그리고 거의 30%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캐시 어드밴스를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월마트나 이런 큰 회사들 은행으로부터 킥백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캐시 어드밴스 하면 왜냐하면 30% 이자 벌죠. 그러니까는 그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없죠 은행에서. 그러니까 월마트는 니들 10% 떼어줄게. 예. 그래가지고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월마트에서 일하는 애들한테 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캐시백 그거. 그러거나 혹은 자동으로 그거 나오죠. 캐시백, do you want 캐시백 하고 나오죠. 공짜로 주는가 보다 하고서 찍지 마세요. 공짜가 아닙니다. 예. 자,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앞에 여기 서 있을 테니까요.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그러고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물질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희들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빚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멍에를 쉬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저희들 이제부터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